충청일보 TV가 기획한 낮은 의자에 정상범 대전시 교육감 예비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예,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출마 소감부터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번 6.4 지방선거에 교육감으로 출마하게 된 정상범입니다. 타 후보하고의 저의 차이점은 저는 그 타 후보에 비해서 살아온 것이라든지 또는 경력, 이력이 좀 특이합니다. 저는 장애인 최초 전국 최연소 교육위원회 의장을 했고요. 또 단위학교에서는 학교 운영위원장을 10년 이상씩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대전 교육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교육 재정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대전 교육은 변화해야 된다. 이전에 대전 교육의 잘잘못을 떠나서 대전 교육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교육감이 돼서 대전 교육의 변화의 선봉장으로 일해야 되겠다 해서 출마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 후보님께서 최근에 모 언론사와 인터뷰 기사에서 교육감은 정직균이어야 하죠라는 그런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교육감을 하는 사람이 정치력이 있어야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학교 학생들은 아이들이 정말 편하게 공부할 수 있고 가르치는 것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학교를 관리하는 것은 교장입니다. 실질적으로 단위 학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교육감 역할은 뭐냐? 지원해 주는 역할이에요. 그럼 지원을 해주는 거지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관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은 지원을 해주고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자기가 소질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선생님들이 편하게 복지 혜택을 누려가면서 정말 아이들만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교육감인데 이게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예산안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럼 예산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교육감. 그래서 힘 있는 교육감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뭐냐? 정치력이 있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력이 특이합니다. 또 그런 경우 있죠. 저는 정당 생활했어요. 뭐 집권 여당에서 고위 당직을 또 맡았었고 또 강창희 국회의장님의 선대 본부장을 했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경선 때부터 제가 본선 때까지 중앙에 올라가서 교육복지 중앙대책위원장을 하면서 전국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 이제 인맥도 있고 해서 이런 저 같은 사람들이 정말 정치력을 가지고 교육감이 당선이 돼서 돈 한 푼이라도 대전 지역에다 많이 끌고 와서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선생님들이 정말 편하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주는 것이 교육감 역할이지 교육감이 그냥 자리만 차고 있는 역할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정치력이 있어야 된다. 정말 돈 한 푼에도 따올 수 있는 가장이 돼야 된다. 경영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감도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럼요. 이런 말씀이시겠죠. 그리고 이제 정 후보님께서는 이제 타 후보와 그 차별에 대한 정책이나 슬로건이 있다면은 무엇이 있을까? 이것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초등학교에 방과 후 자율학습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그것을 전면 재수정해서 방과 후 자율학습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많습니다. 많은데 혜택은 많이 못 받아요. 그러면은 예산만 조금 더 저희들이 투입만 하면은 자율학습, 방과 후 자율학습을 전면 무상으로 하면서 정말 아이들이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거 또는 자기가 찾고 싶은 거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선생님들도 정말 열심히 보장이 되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방과 후 자율학습을 저는 전면 무상으로 실시하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또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98년도에 교육위원회에 들어가면서 제 가장 큰 슬로건이 대안학교였습니다. 대안학교를 설립해야 된다. 그 시기에 우리 상당히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IMF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가정, 사회가 혼탁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거 대안교육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이 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대안교육기관을 닫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안학교를 설립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갖고서 했는데 의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 힘 갖고 행정기관의 장이 수장이 못 되니까 어려움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지금 일부 후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대안학교 설립을 주장하는데 교육은 저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안학교라는 개념 지금 한다면 구시대 유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서당에서 가부경장 이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대안학교를 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왜? 대안학교를 설립하면은 거기에 학생들이 오면은 그 학교 자체 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한다. 이 대안이라는 말 자체도 잘못된 거다. 일단 저는 재능학교다. 아이들이 왜 대안이냐? 그 아이들 각 개개인의 재능이 있다. 그거를 개발시켜주고 그것을 아이들이 향후 성장해가지고 어떤 자기 직업화시킬 수 있고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능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재능학교도 여러 가지로 막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형 재능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분리형 재능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 주장하고 싶은 이제 공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자율학습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자율학습이 아니라 이제 강제학습이죠. 이제 지금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뭐 밤 10시면 10시, 11시면 11시 뭐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뭐 강제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모아놓고 있는데 이것을 저는 전면 수정하겠다. 자율학습은 정말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저는 하겠다. 최근에 조 의원님께서 이색 선거운동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선거운동은 제가 예전에 국회의원에 잠깐 경선에 붙어가지고 정치하면서 배운 겁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뭐 아침 인사를 하는 거라든지 또 나머지는 이제 노하우니까 이제 오픈된 거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카드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차차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감에 이제 당선이 되신다면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 몇 가지만 찝어서 한번 뭐 말씀해 주시죠. 스마트 소코와를 이제 먼저 이건 이제 정부하고 이제 밀접한 유대 관계를 맺어야 되겠지만은 우선적으로 이제 그걸 저는 할 생각이고요. 저번 출마할 때도 산무운동을 했습니다. 교육청과 관련된 사람은 절대 우리 캠프에 오지 마라. 그다음에 학교와 관련된 업자들은 나는 그분들은 안 쓰겠다. 왜? 향후 내가 교육감이 됐을 때 끌려다지 않겠다. 정말 내가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려면은 그런 사람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교육감이 되면 이거부터 뿌리를 뽑을 것입니다. 인사들 정말 저 사람은 저희 치에 놨을 만한 인재가 된다. 남들이 다 공감을 하고 또 그런 시스템을 제가 만들어서 그거부터 사람부터 저는 바꾸고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야지 또 정책을 또 입안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예산을 끌어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정 의원님께서는 참 맑고 깨끗한 그런 이미지가 그대로 맞는 정책을 펼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 후보님께서는 장애인을 안고 계신데 참 저도 뭐 질문이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장애를 갖고 계시면서도 다른 장애인들을 위해서 진짜 헌신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무슨 일을 좀 많이 하고 계시나 또 이루어야 할 꿈이 있으시다면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뭐 간단하게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제 그 대학 시절에는 그 전에는 제가 장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제 성장을 했고. 대학에 와서는 저도 남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가 됐다. 그래서 재능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을 이제 대학생이니까 남 아이를 가르칠 수가 있고 그래서 대학 생활에는 그렇게 했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제 교육계에 오다 보니까 장애인들한테는 좀 소홀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공직을 2006년도 말에 대전광역시 교육위원회 의장을 마치고서는 저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해서 장애인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평생교육원이 뭐냐면요. 장애를 가진 분들을 6개월 동안 직업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해주는 거예요. 평생 직장을 만들어주고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일과 또 장애인 먼저 운동 본부장을 하면서 이제 계몽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아이들한테 가서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 또 사회의 편견, 또 사회에서 또 사회에 나가서도 이제 어떤 그룹 대학생들한테도 그런 지도를 하고 같이 캠페인도 하고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무상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뭐 주목되는 저기들에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예산의 범위가 허락된다면은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제공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무상교복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방과후 학습은 단순하게 불용액 정도, 그 다음에 경상비를 전략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 살미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좀 어떤 크게 우리 집을 뭐 가정 살림을 운영하는데 크게 변화가 없으면서 남는 것 가지고서 다른 걸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 교육 살림도 마찬가지예요. 1조 6천억이라는 이 돈을 정말 알차게 아이들한테 해줄 걸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전략을 해서 남는 돈이 많다면은 혜택을 줘야죠. 아이들이 교육을 할 수 있고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혜택을 줘야죠. 그래서 저는 그 무상 뭐 시리즈 하는 거에 대해서 반감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은 저는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수학습 자료라든지 아이들이 또 우리 차상위층이나 정말 무상을 받아야 될 혜택을 받아야 될 아이들을 그것을 갖다가 그것이 없어도 되는 그것도 없어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아이들한테 준다는 그런 것은 저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예산을 정말 전략해서 정부에서 주는 예산은 잘 쓰고 또 다른 예산을 갖고 와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이것만은 꼭 추진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시면 뭐 몇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캐치플레이드가 그거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스마트 하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파워보드를 못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같이 이렇게 뭐 시범 사업이라서 이번 연도 예산을 보니까 7억 정도가 배정이 됐더라고요. IT 사업을 위해서 교육청의 시범학교로 이렇게 배정돼 있는데 이거 조금씩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도 제가 장담컨대 타워보드를 절대 못합니다. 뭐 공약으로 내가 할 수 있냐 하느니 뭐 이러니 하는데 그 우리 사회자님도 아시다시피 이 중앙 정부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보통 인맥 아니면은 예산 못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부터 저는 할 생각이고요. 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잔무가 많아요. 정말 잔무 많습니다. 제가 교육위원 하면서도 잔무를 줄여라 하는데 줄여지지가 않아요. 잔무가 하나가 줄이면 또 다른 잔무가 생겨서 이제 그게 어떤 그 정책의 문제예요. 이게 교육감의 마인드인데 그 잔무 자체를 선생님한테 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교육이라는 것은 선생님의 수준을 아이들은 선생님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게 교육입니다. 아주 기본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아이들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 잔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무슨 평가에 시달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것은 등한시하는 거예요. 우선 보이는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의 잔무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아주 없애겠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냐 잔무를. 왜? 잔무가 있어야지 학교가 돌아가지 않냐. 교무부서에 교감을 그 장으로 한 잔무팀을 또 다른 인력을 동원해 주겠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수업을 안 하고 잔무만 하는 학교 행정 업무, 일반 행정 업무는 행정실사하고 학교 교무 업무만 담당하는 교무부서를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뭐 유권자와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저 정상범입니다. 지금 제가 유일하게 대전에서 대전 토박이고 또 대학도 저만 대전서 나왔습니다. 믿고 좀 지지해 주십시오. 저는 대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해 주시면은 제가 뜻에 어긋나지 않게 전국에서 최고의 힘 있는 교육감에 대해서 예산 많이 따오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